화가 잔뜩 나서 저한테 연락이 오신 거예요. 선생님은 되게 진심을 다해서 측정하려고 했겠죠?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선생님한테 팩트를 다 말을 해야 되는 건지, 이성적으로 말했을 거예요. 거기에 없었던 거죠. 회원이랑 강사랑 분쟁 상황일 때 원장님은 누구 편에 서야 될지, 사실이 누가 봐도 강사 책임이거나 누가 봐도 회원님 책임이다 이러면 상황에 맞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서로 말이 다르고 그럴 경우에 누구 편에 서야 될지 좀 난감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주말에 가족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잔뜩 화가 난 회원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주말에요? 네, 주말에. 이건 회원님 입장이에요. 말씀드렸던 3회 OT를 받으시게 된 거죠. 선생님이 체형 분석을 해주셨고, 체형 분석. 네, 이미 여기가 삐뚤어졌고 저기가 삐뚤어졌고 몸을 지적했다. 나 너무 기분이 나쁘고 이 사람이랑 더 이상 운동하고 싶지 않고 다 환불해주세요. 화가 잔뜩 나서 저한테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때 저는 초보 원장이었고 회원님한테 환불해주고 끝냈고, 선생님한테도 사실 별다른 말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그 선생님이 주말까지 나와서 너무 고생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선생님한테 팩트를 다 말을 해야 되는 건지, 배려를 해야 되는 건지, 또 회원님한테는 네, 죄송합니다 하기는 했지만 관계 개선을 위해 뭔가 제가 좀 했어야 했던 건지. 회원님이 마지막에 이러는 거예요. 막 저를 그렇게 평가하고 지적하고 지가 더 삐뚤어진 게 막 이러면서 화를 막 잔뜩 내셔서. 그래서 근원적인 이유는 그 전문성이라고 하는 데에 대한 오판이 있어요. 저도 이제 스포츠학을 가리키고 재활의학을 가리키다 보니까 해부학적으로 사람을 표현하는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훈련을 시켰을 거잖아요. 이건 저도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사실은 해부학적인 선택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고객의 지금 마음 상태거든요. 고객은 지금 운동하러 왔을 때 이미 내 몸이 틀어지고 이런 걸 알고 왔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되게 이성적으로 말했을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강사는 얘기를 했겠지만 거기에 따뜻함이 없었던 거죠. 예전에 한번 사담을 나눴지만 해부학적인 부분에 EKG가 만약에 닫혀져 있다고 봅시다. 호흡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거고, 이 사람은 지금 쉽게 감정적으로 지친 형태라고, 이걸 이제 레드라이트 리플렉스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에 대한 부정 상태에 대해서 반응한 거예요. 지적당했다라고 얘기한 게 팩트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되게 진심을 다해서 측정하려고 했겠죠?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전문성이 뭐냐라고 얘기하신다면 저는 과학적인 부분에서 왜 심리 상태를 빼놨는지 모르겠어요. 이 고객이 지금 체형이 굽어졌다면 라운드 숄더 이런 건 되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흉추가 뒤로 밀렸고 스캐폴라가 T7 안에 없다라고 해도 팔 잘 올라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거죠. 얼마나 삶에 지쳐서 왔는가에 대한 감정해부학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감정해부학 책 엄청 좋아해요. 네네네. 그런데 처음에 회원님을 보고선 이 사람이 어떤 감정 상태인지까지 볼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거를 알려주실 수도 있나요? 그런 걸 알려드릴 거고 네. 팀원한테도 그 강사자는 지금 엄청 열정을 다했는데 혼낼 수가 없죠. 이 어떡해요? 타이밍에 리더라면 훈육에 대한 걸 항상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상태가 고객이 너한테 화를 낸 게 아니라 이 사람도 하나의 아이로서 지금 너한테 의탁하러 왔는데, 어렸을 때 엄마가 나 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너 이거 왜 안 해? 이거 틀렸어? 그러면 어땠어? 되게 화나고 그랬었지. 불쾌한 느낌을 느꼈잖아. 저 사람이 나이가 5, 60이지만 마음 한켠에 우리한테 의탁하고 싶은 아이의 마음으로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채점하듯이 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있는 거야. 너는 잘못된 건 아니지만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고객의 체형과 마음을 한 번에 읽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줄 것 같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MBTI로 따져도 많지만 크게 네 가지로 따져볼 수가 있어. 첫 번째는 신중형과 안정형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걸 측정해 주기보다는 내가 이 운동이 가능한지에 대한 운동 체험을 먼저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 그리고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는 게 좋아. 왜? 신중성이 있고 안정성이 있다는 건 뭐냐면 친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다만 오래 걸리는 만큼 너를 더 신뢰하고 지지할 거야. 하지만 직접적으로 무언가 측정하고 평가하고 결과치를 알고 싶어하는 적극형이라면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말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좋아. 그러면 그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원장님 내가 도와줄게. 저도 교육 강사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았었을 때 사람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트레이닝을 받았고, 지금 말씀하신 게 디스크 맞나요? 디스크 검사 말씀하신 거 맞죠? 안정형, 신중형. 네, 학생들을 어떻게 대할 건지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받았거든요. 네. 단순히 제가 필라테스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배우는 것을 교육 과정에서 엄청 중요하죠. 배웠는데, 지도자에도 그게 빠져있어요. 저희 그거를 원장님이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왜냐면 경험으로 네. 통해서 이미 아셨을 거예요. 뭐 100명, 200명씩 지도해본 분들이 보통 원장님이 되잖아요. 현장에서 고객을 만나고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는 전문가거든요. 해결책들이
분들이 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처럼 이제 논리적으로 혹은 학문적으로 있는 이론은 좀만 알려드려도 아 그거지라고 지금 다 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맞죠? 예, 이론을 몰라도 은연중으로 체득된 게 있기는 그쵸. 한 것 같습니다. 저처럼 정리하지 않으시더라도 그 초보 강사자의 그 마음을 교육으로 잘 풀어주셔도 돼요. 이런 형을 만났을 때 네가 처음에 와서 실수한 거지만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고 다시 한번 이제 고객한테 얘기를 해야죠. 마음을 아프게 드려 죄송하지만 제가 원장인데요. 원장님은 어쩔 수 없습니다. 조직의 리더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빛나실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빛나게 되거든요. 제가 한번 오시게 되면 이렇게 해드릴게요. 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직원이 다음에 그 회원님을 봤을 때 사과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원장님이 만약에 이분을 딱 해가지고 30회를 끊었다. 그러면 이 팀원한테 원장님은 우주 대스타가 됩니다. 그냥 써도 아니에요. 우주 대스타. 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팀원이 해결 못했던 것을 리더가 하면서 리더의 신뢰감도 형성할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제 둘 다에게 위로한 걸 주면서 해피엔딩. 손에 손잡고. 원장님이 되신 순간 리더거든요. 네. 리더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얘한테 잘했어가 아니라 어디까지 됐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으면 더 좋아하실 거야 라고 솔루션을 중간중간에 주시면 아 나를 가르쳐준 스승이 됩니다. 다 그렇잖아요. 필라테스는 다 선생한테 배워서 다 하던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원장님들이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면 조직 관리도 되고 회원님들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 행위를 하는 강사자가 나를 존경할 수도 있다. 종합해서 보면 컴플레인 같은 거는 뭐 우리 스튜디오의 문화나 체계가 촘촘하지 못해서 생겼으니까 아, 왜 이런 일이 하지 말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스튜디오를 점검해보는 기회로 삼아도 좋을 것 너무 좋은 같아요. 거죠. 그쵸? 네, 지금 아마 제가 볼 네. 때는 요 시기가 지나서 남은 분들은 되게 크게 성장하실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그걸 요구하는 것 같고 필라테스도 경영적으로도 좀 탁월하신 분들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